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신화의 숲이라는 책이고요. 작가는 김원, 출판은 포레스트 북스입니다. 세상에는 재밌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소설과 같이 허구의 이야기도 재미있고요. 역사와 같이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도 역시 재밌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를 각색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기도 하고 아예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해내기도 합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차별되는 큰 특징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실제가 아닌 상상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력은 인류 문명의 큰 자산이자 동력입니다. 인간이 신용이라는 것을 상상해내었을 때 화폐와 카드, 은행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요. 인류는 크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상상 속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이 신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이야기가 아니라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 그것도 아주 오래전 인류가 상상해낸 이야기가 바로 신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 신화의 숲은 바로 그 신화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화학자 조지프 캠벨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신화는 상징적 이미지와 이야기가 결합된 것이다.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신화는 인간의 본성,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는 상징적 이야기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신화는 우리가 삶에서 바라는 것, 두려워하는 것,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들을 상징적인 이미지, 다시 말해서 신이나 신적인 존재들로 그려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책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신화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신화 속에 나오는 나르키소스가 샘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 홀딱 빠져서 바라보다가 여기 이 사람이 바로 나구나 라고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재미있게 신화 이야기를 읽다가 어느 순간 문득 이 이야기는 사실 내 이야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본문 중에서 제가 조금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면 인간의 상상력이 신을 만들었다 라는 말을 여러 신화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자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화에서 만나는 수많은 신들은 인간의 본성이 어떤 방식으로든 반영된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빨리 달리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날개 달린 모자를 쓰고 날개 달린 신발을 신고 날아다니는 헤르메스를 상상했을 것이고 날고 싶은 욕망은 날개 달린 에로스나 날개 달린 말 페가수스를 상상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신화는 인간의 본성,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는 것이고 신화 속 여러 가지 신들의 모습과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인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책 신화의 숲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가 줄줄이 이어집니다. 각각의 챕터들이 독자적으로도 재미있는 신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앞에 에피소드에서 챕터에서 등장한 인물들이나 사건들이 다음 챕터로 연결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마치 넷플릭스 시리즈나 그 미드의 에피소드를 연속해서 보는 것 같은 그런 재미가 있는 책입니다.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꼬꼬무 신화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워낙 방대하고 다채로운 그리스 로마 신화이기 때문에 수많은 등장인물과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서로 연결성을 가지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냥 술술 그냥 쭉 이렇게 읽어 나갈 수 있는
이야기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화에 대한 이론이나 어려운 얘기를 하자는 책이 아니라 그냥 신화를 재미있게 읽어주는 책이다. 네, 이렇게 소개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제우스, 포세이돈, 아레스, 아르테미스, 헤르메스, 메두사, 아킬레스 이런 익숙한 등장인물들의 신화 속 이야기가 가득 담겨있는 책입니다. 짧게 이런 부분을 발췌해서 아주 짧게만 좀 읽어봐드리면 남편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어둠이 등불의 빛에 의해 벗겨지는 순간 푸시케는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남편의 잘생긴 얼굴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미모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푸시케는 주춤하다가 그만 손에 들고 있던 등잔을 기울이게 되었고 거기에서 달구어진 기름이 흘러내려 에로스의 몸으로 떨어졌지요.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푸시케 신화라고도 하는 푸시케와 에로스의 이야기죠. 현대의 많은 문학이나 예술이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영감을 받았거나 모티브를 차용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익숙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제가 그 발췌해서 인용했던 에로스는 큐피트죠. 에로스와 푸시케의 안타까운 사연은 그 유럽의 동화 작품이자 또 디즈니에서도 여러 번 제작했던 미녀와 야수 이야기의 바탕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근래에는 그 한 걸그룹의 노래 제목에 이 푸시케라는 이름이 들어가기도 했고요. 또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그리스 로마 신화 속의 피라무스와 티스베라는 이 신화 이야기가 원조입니다. 이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는 문학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도 알게 모르게 굉장히 깊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유럽이라 그러죠. 유럽, 프랑스, 영국, 이탈리가 있는 유럽. 유럽이라는 지역명은 신화 속 미노스의 어머니 에우로페가 기원입니다. 에우로페를 그 철자로 쓰면 그대로 유럽이 됩니다. EUROP. 이거를 에우로페 이렇게 신화 속에서는 읽기도 하고요. 우리가 아침에 우유에 말아먹는 시리얼은 로마 신화 속 돼지의 어머니 케레스에서 따온 겁니다. 그 밖에도 현대의 수많은 브랜드 이름과 이런 것들이 또 그리스 로마에서 그 신화에서 따온 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그 유명한 기업 아마존, 또 우리나라의 자양강장 음료 아마 모르는 분이 없을 바카스, 또 화장품 헤라, 속옷 브랜드인 비너스 다 모두 신화 속 등장인물들입니다. 이 브랜드 관련된 부분이 책에서 그 설명이 좀 돼 있는데 아주 짧은 부분이라 제가 한번 인용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브랜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한 제품을 다른 제품과 구별짓는 독특한 상표나 로고, 디자인을 가리키지요. 이 단어는 고대 이집트에서 처음 생겨났다는데 가축에 낙인을 남겨 주인이라고 표시한 것이 시초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신화 말고 또 뒤에 이제 잠깐 다른 이야기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상식적인 내용들도 설명을 해줘서 워낙에 재미있는 신화 이야기를 줄줄 그냥 가독성 좋게 쭉 읽다 보면 다양한 상식이 자기도 모르게 올라가는 책이다. 네,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읽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여러 가지 상식과 다채로운 문화적인 이해가 올라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신화의 숲, 신비로운 옛 신전이 품은 26가지 이야기 씨앗. 김원 지음, 포레스트 북스. 머릿말, 신화, 신, 그리고 인간의 이야기. 신화의 숲으로 들어가면 누구를, 무엇을 만날 수 있을까요?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이니
그 숲으로 들어가면 신들도 만나고 그들과 관련된 이야기도 들을 수 있겠죠. 한자 신자는 흥미로운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글자는 보인다, 보여준다 라는 뜻의 시와 편다, 펼친다 라는 뜻의 신이 합해진 것이래요. 시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제단의 모양에서 가져온 것이에요. 인간들이 신에게 제물이나 향을 올려 바치면서 정성을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신도 감추어진 존재를 어떤 방식으로든 드러낸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신은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보여줄까요? 신자는 하늘에서 천둥과 함께 땅으로 내리꽂히는 번개의 모습에서 가져온 것이에요. 번개란 구름과 구름, 구름과 땅 사이에 공중 전기가 방전되면서 일어나는 엄청난 불꽃으로 하나의 자연현상이지만 옛사람들은 하늘에 전지전능한 막강한 존재가 살고 있고 그분이 인간들에게 진노했을 때 표출하는 격정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신이라는 글자만 봐도 동양이나 서양이나 생각하는 것이 비슷했나 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최고의 신 제우스, 요피테르, 로마에서 제우스를 부르는 이름, 요피테르는 번개와 천둥의 신이라고 하니까요. 이처럼 인간의 이해 범위와 능력을 넘어서는 초월적 존재를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일,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면 신기하다, 신비롭다 라며 신을 언급하니까요. 그리스인들은 신을 테오스라고 하는데 이 말에도 놀랍다 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인간 한계 너머에 놀랍고 신비로운 존재를 생각할 때 신을 떠올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인간은 인간의 상상력이 그려낸 것이 아닐까요? 번개를 보면 번개를 던지는 진노한 제우스를 그려내는 것은 분명히 인간의 상상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은 모두 고대 그리스 로마인들의 상상력에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의 상상력이 신을 만들었다 라는 말을 여러 신화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자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화에서 만나는 수많은 신들은 인간의 본성이 어떤 방식으로든 반영된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빨리 달리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날개 달린 모자를 쓰고 날개 달린 신발을 신고 날아다니는 헤르메스를 상상했을 것이고, 날고 싶은 욕망은 날개 달린 에로스나 날개 달린 말 페가수스를 상상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신화는 인간의 본성,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는 것이고, 신화 속 여러 신들의 모습과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인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신화는 상징적 이미지와 이야기가 결합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신화학자 조지프 캠벨의 말이에요.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라는 정의와 비교하면 신 대신에 상징적 이미지라는 말이 들어간 것이네요. 그렇다면 신은 무엇인가를 상징하는 이미지라는 뜻이 되겠죠. 상징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았죠.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에겐 언제 비둘기가 날아올 것인가 라고 말하면 이것은 조류 비둘기를 기다린다는 뜻이 아니라 다툼과 갈등, 전쟁으로 얼룩진 삶에 평화가 깃들기를 염원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신화는 우리가 삶에서 바라는 것, 두려워하는 것,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들을
상징적 이미지, 즉 신들이나 신적인 존재들로 그려내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주지요. 그래서 캠벨은 신화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일들을 은유적으로 보여준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화의 숲으로 들어와 만날 수 있는 신들과 그들의 이야기는 그대로 우리 삶 그 자체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신화의 숲에서 여러분은 곧 나르키소스라는 매력적인 사냥꾼을 만날 거예요. 그는 사냥에 지친 몸을 쉬게 하고 갈증을 씻어내기 위해 샘물을 찾지요. 그러다 사랑에 빠집니다. 샘물 속에 멋진 청년을 발견했거든요. 그는 그에게 매료되어 하염없이 바라보고 사랑을 불태웠지요. 둘은 잘 맞았습니다. 나르키소스가 웃을 때 샘 속에 그도 웃고, 나르키소스가 두근거리며 얼굴이 달아오를 때 샘 속에 그도 그랬어요. 나르키소스가 눈물을 흘리자 샘 속에 그도 눈물을 흘렸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르키소스는 그 청년이 곧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요. 아, 여기 이 사람은 바로 나구나. 여러분도 신화의 숲에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매력적인 인물을 만나고 그와 함께 숲속을 거닐면서 웃고 울고 화내고 사랑하고 미워하다 보면 그가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 자신임을 깨닫게 되지요. 그렇게 신화는 거울처럼 우리를 비춰줄 거예요. 신화의 숲에서 만나는 수많은 인물들이 바로 여러분인 거죠. 그런 다양한 모습과 상황에 부딪히다 보면 여러분이 더 멋지고 더 성숙하고 더 성공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기회를 얻는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신화의 숲으로 들어가 볼까요? 김헌